안녕하세요. 시작존TV 사랑동 공인중개사 이순주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된 세금 내용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지만 저희 채널의 취지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초 정보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또 간단한 이야기 세금에 관련된 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추천했던 책에서 있었던 내용을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이 책은 2021 세금 알려주는 부자들이라는 책 일전에 제가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보셨겠지만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결혼, 혼인 관계가 성립이 된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소득이 있는 남편이 10억짜리 시세의 집을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에게 사주려고 할 때 그때 과연 세금 문제가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인데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하면 제가 영상 초입에 사실혼 관계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혼 관계는 사실 서류상으로는 남이잖아요. 남일 때는 피가 안 섞인 직계 존비속 관계도 형제 자매도 아닐 경우에는 징여공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얘기고 아예 부부관계가 성립했을 경우에는 징여공제가 있거든요. 이게 6억까지거든요. 6억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활용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0억짜리 집이면 5억을 했어요. 혹은 지분을 6대4로 했다. 그러면 와이프의 명의로 내가 증여할 부인의 명의로 6억을 하고 내가 4억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했어도 6억까지는 증여세액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세를 안 내고 부인에게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공동명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건데 물론 최초에 취득세는 계산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계산이. 하지만 일단은 증여를 하는 부분에서 무상으로 부인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럴 때 문제는 뭐냐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원칙상으로는 부인의 명의로 살 경우에는 부인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그냥 증여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절세가 되는 거지 탈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절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 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이 책에서 나온 사례에서는 뭐냐면 부인이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집을 사줄 사람인 남편이 지금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다른 주택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이라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집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공동 명의로 산다고 했을 때 남편이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역별로 또 2주택, 3주택이 될 수도 있고 세금도 할증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현재 다른 주택수를 기산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의 명의로 증여를 하고 싶다라는 상황만 상담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상황을 일단 배제하고 지금 부인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고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분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임대차를 할 때 과반수가 넘어가면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지분이 와이프가 6, 남편이 4라면 와이프가 임의로 임대차는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명의까지 함께 임대차 시에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다 도장이나 내방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명의자 모두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임대차 혹은 채권의 효력 때문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주제를 하나 담아서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 2페이지가 안 되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살을 조금 붙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증여나 상속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절세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탈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양도세 전문, 증여 상속 전문 분들이 다 따로 있고 기업회계 전문이 다 따로 있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 아셔야 될 부분은 그냥 간단한 팁 정도, 기초 지식 상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세금 계산을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경우도 가끔 한 번씩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켠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